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리치 유담입니다. 자, 오늘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책 읽기 하며 함께 잠들도록 해요. 오늘은 돈을 부르는 말버릇, 마야모토 마유미 씨. 일본 그 최고의 갑부인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예요. 이분 역시 평범한 직장인에서 사이토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은 굉장한 부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이토 히토리 씨가 이분에게 해주었던 그 조언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함께 커다란 부자가 됐으면 해요. 근데 그 방법들이요, 굉장히 엄청나게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돈이 쉴 새 없이 쌓이는 우주 저금의 말버릇을 함께 읽어볼게요. 보통 이렇게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책 한 줄, 두 줄 읽을 수 있는 시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책 읽어드리면서 저도 책을 읽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ASMR 함께 들으시면서 같이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쉴 새 없이 쌓이는 우주저금의 말버릇.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는 신비한 우주저금. 지금 이게 7장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나온 말버릇을 익힌 사람에게는 이미 돈이 굴러들어오는 흐름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이야기한 덕을 쌓아 그 얻은 음덕 포인트가 가득할 테니까요. 행복 언어 말하기, 감사하기, 남의 행복을 바라기, 자존감 채우기, 자신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남을 칭찬하기 등은 모두 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을 사이토 히토리시식으로 우주 저금이라고 합니다. 우주 저금은 은행이나 우체국 그런 저금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우주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우주 저금의 금리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버릇을 마음에 새기고 음덕 포인트를 쌓으면 기적처럼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돈도 점점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단, 나쁜 말버릇을 지닌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한두 번쯤은 나쁜 말을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말버릇 하나쯤은 괜찮다고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나쁜 말을 하면 마이너스 100만 포인트가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1000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말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네. 행복 언어가 아닌 불행의 언어, 나쁜 말을 쓸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저도 다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로 반성도 하고 자기정화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쁜 말을 하면 마이너스 100만 포인트가 쌓인다고 하니까요. 뱉어놓고 후회하지 말고, 저도 오늘부터는 정말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행복 언어를 쓸 수 있는. 다시 책 읽을게요. 우주저금은 금리 적용법이 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 세계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지요.
그러니 좋은 덕으로 쌓은 저금은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을 불러오게 됩니다. 반대로 한 번의 나쁜 말 역시 그 금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한 번 입에 담기만 해도 마이너스 100만 포인트, 100만 포인트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쁜 일이 생기는 데다 돈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우주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통 크게 베풉니다. 좋은 말로 우주 저금의 금리를 펑펑 늘려가기 바랍니다. 왜 나는 돈이 안 모이지? 어째서 똑같은 걸 파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왜 저 가게는 사람이 줄을 서는데 우리는 손님이 안 올까? 왜 나는 승진을 못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제 6장을 차근차근 읽어보기 바랍니다. 네, 6장은 제가 또 시간이 될 때 함께 읽어드릴게요. 6장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칭찬의 말버릇이거든요. 일단 오늘은 7장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7장의 내용은요. 돈이 쉴 새 없이 쌓이는 우주저금의 말버릇이에요. 우주저금을 많이 해둔 사람에게는 절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일만 일어나지요. 돈도 팍팍 쌓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모은 우주저금은 최적의 타이밍에 상상도 못한 형태로 복리가 붙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말버릇이에요. 돈을 잘 끌어모으는 것은 사실 마음을 얻는 법과 비슷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가 알려준 돈에게 인기를 끄는 비결 3가지. 돈에게 인기를 끄는 비결 3가지. 네,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상냥할 것. 두 번째, 강할 것. 세 번째, 손이 빠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냥함에 대해 말하자면 돈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선은 돈을 상냥하게 대하세요.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며 가방이나 옷, 화장 도구 등을 끊임없이 사들여 빈털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돈이 정말 좋아. 난 돈이 너무 좋아. 라고 말하면서 가방이나 옷, 화장 도구 등을 끊임없이 사들여 빈털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 돈보다도 물건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너무 좋은데 사실은 돈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돈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 곁에서 편히 쉬어 하고 상냥하게 말합시다. 돈에게 돈아, 나에게 잘 왔어. 내가 어떤 주인보다 잘해줄게. 내 곁에서 편히 쉬어 라고 그렇게 상냥하게 말을 하래요. 네. 돈도 혹사시키는 사람보다야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이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돈을 쓸 때도 잘 가. 또 나한테 돌아오렴 하고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이건 제가 매장 손님들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언니 감사해요. 내일 또 놀러 오세요. 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신기하게 그 언니가 내일 또 옵니다. 물론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정말 10년, 2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언니 왔어요 하고 그렇게 정말 반갑게 맞아주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아이도 사실은 사람이랑 똑같이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이토리 씨는 그 돈의 속성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돈의 마음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는요, 내 지갑에 있는 돈,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돈, 그 돈들에게 내 곁에서 편히 쉬어 라고 말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 통장이나 제 지갑에 있는 돈들은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왜냐면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네. 충동 구매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네. 수시로 돈들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돈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래. 내가 돈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줘야지. 걱정하지 마. 내 안에서 편히 쉬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보낼 때는 잘 가. 우리 또 만나. 하고 상냥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두 번째 덕목인 강함이 매우 중요하대요. 일을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유산을 받게 되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장사가 잘 되면 돈은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대요. 그렇죠. 돈은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돈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4천억 자산가 김승우 회장 그 강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돈을 잘 버는 것과 돈을 잘 모으는 사람과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과 그런 능력들은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토 히토리 씨가 말하는 이 강함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장사가 잘 되면 돈은 당연히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들어온 돈을 제대로 지니고 있냐는 거죠. 분명 많이 벌었는데 통장이 텅 비었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면 돈에 매우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김수봉 회장님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쿵 하고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분명히 나는 돈을 벌고 있는데 한 달이 되어서 내 통장을 봤을 때는 정말 내가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던 그 돈들이 저에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유지하는 능력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담는 능력, 그것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김승우 회장님 그 강의 내용 이야기할 때 함께 하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사이토 히토리 씨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돈에 매우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돈에 강한 사람은 돈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돈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사람. 돈에 강한 사람은 돈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돈에게 강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10번 반복해야 돼요. 저는 돈에게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큰아이가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그리고 일하는 엄마들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이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 빈 시간을 모두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라도 채워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취미생활이 구체 관절 인형 이렇게 모으는 건데, 그런 곳에 제가 상당 부분 할애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서울 돌프리마켓이라는, 네, 그런 게 있어요. 뭐 부산 돌프리마켓 프로젝트 돌 해갖고 구체 관절 인형을 이제 살 수도 있고 뭐 액세서리도 살 수 있고 그런 전시회 같은 건데, 매번 빠지지 않고 아이가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네, 이번 주에 있었고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김승호 회장 강의를 듣고, 네, 작은 돈을 소중히 다뤄야 큰 돈이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아이에게 말을 했죠. 이러이러해서 우리 딱 한 달만 참아보자. 그리고 엄마가 1월 5일에 있는, 네, 프로젝트 돌에서 정말 좋은 걸 사줄게.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는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지금 돈을 쓰나 그때 돈을 쓰나. 하지만 1월 5일이라는 날짜를 정했고 계획을 세웠고 그 규모에 맞게 저희는 지출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갔다면 그건 계획에도 없었고 충동적이었던 거고, 그래서 얼마의 돈을 썼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지출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게 정말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돈에게 강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돈에게 강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수입의 10%를 저축하도록 합시다. 수입의 10%. 저는 이제 매일매일 매출 정산이 되니까, 그러면 매일 10%예요. 오늘 나의 제품값 빼고, 월세 빼고, 일세 빼고, 인건비 빼고, 남은 내 순 매출이 만약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 이렇게 조금씩 저축을 하는 거죠. 사실 저희는 이제 이 저축 욕심도 과해가지고 그냥 그날 벌면 여기저기 물건값, 제품값, 인건비 싹 빼고 우리가 쓸 돈 조금만 남기고 확 다 저금을 부어버리거든요.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빼서 썼다가 또 넣었다가 빼서 썼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조언을 저는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요. 딱 10%면 정말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네,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입의 10%를 저축하도록 합시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매달 20만 원을 저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 모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돈을 불러오는 성질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도 김승호 회장님 말씀하고 되게 똑같거든요. 돈에는 중력이 있대요. 돈에는 중력이 있대요. 그런데 그 돈 중에서도 가장 중력이 센 것, 가장 무거운 돈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쉽게 날아가지 않고요. 그 돈이 모이고 모이면 더 큰 돈을 불러들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든 한 달에 20만 원이든 정말 작은 돈이지만요. 이 돈을, 내가 적금한 이 돈을 다른데
정말 10원이라도 그 안에서 빼지 않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처럼 그냥 몽땅 저금하겠다고 집어넣었다가 다시 쑥 빼오는 것을 반복하면 그건 사실은 일정하고 규칙적인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이든 하루에 1,000원이든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넣는 것이 내 돈주머니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성질도 있답니다. 돈 자체가 돈에 강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그저 상냥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상냥하면서도 심지가 굳은 사람을 더 좋아하고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월급 타시기 그 바로 전에 거의 돈이 없었어요. 저희 집은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 여기가 지금 저희 큰딸 방이거든요. 제가 이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의자에 가려놓고 촬영을 하는데 이 정도면 완벽하겠지 뭐 보이는 게 없겠지 했는데 우리 아가씨 옷 빨래 개놓은 게 지금 옆에 나와 있었네요. 좀 부끄럽지만 편집이 될까요? 편집이 되면 좋은데. 네, 어쨌든 지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네, 바쁜 엄마들은 다들 이러고 산답니다. 네, 어쨌든 내일은 조금 더 깨끗한 방에서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지 마시고요. 눈 감고 보세요. 눈 감고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 그 아버지 월급 전에 저희 집은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가불이라는 거를 해서 썼어요. 월급 전에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돈을 미리 받는 거죠. 그리고 늘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슈퍼에서 계속 외상을 했어요. 네. 돈 안 내고 물건 사다가 먹고 쓰고 이제 아버지 월급날이 됐죠. 그런데 이미 해놓은 가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그 조금 남아있는 돈은 외상값 갖고 뭐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조금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고 저도 그런 시간을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정말 한 달에 50만 원, 40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근데 저는 사실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매일이 좋은 것 같은데 매일매일 100원이든 1000원이든 정말 이렇게 규칙적으로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분들한테 하루에 제 이제 창업 그 컨설팅 받으셨던 분들한테 창업을 하시면 하루에 10,000원씩 무조건 자동이체를 해놓으라 그랬어요. 통장에서 자동으로 10,000원씩 빠져나가게.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매일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10,000원은 빠지나 안 빠지나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부모님께 이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그걸 실제로 실천을 하셨고 그 돈을 참 좋은 곳에 쓰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돈을 모으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손이 빠른 것은 뭘 뜻할까요? 네, 지금 아까 우리가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말버릇을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돈에게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그쵸? 네, 첫 번째가 돈에게 상냥한 사람이고 두 번째가 돈에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손이 빠른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이라도 마음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돈도 똑같아요. 사실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돈은 필요 없어.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며 소홀한 태도를 보이거나,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우, 나는 돈 관심 없어. 아우, 그 돈 뭐 있어서 뭐해.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지. 욕심 부리지 마.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홀한 태도를 보이거나 돈을 나쁘게 이야기하면서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돈에 대해 상냥하면서도 솔직하게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합시다.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쑥스럽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이 정말 좋아. 사람이 너무 좋아. 아, 난 일이 너무 좋아. 우리 매장에 오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 난 돈도 너무 좋아. 전 정말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하고, 돈 예뻐해요. 네. 왜냐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혼자서 운영한다 해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이 정말 좋아와 사람이 정말 좋아는 곧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도 돈에게도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것과 돈의 호감을 사는 것은 놀랍도록 비슷하니까요. 당신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사랑받고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7장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돈에게 늘 인사해야 돈이 나를 알아본다. 돈이 없어는 절대 금기여.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 말은 절대 금기여. 부자가 되는 길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을 넓히는 법. 부자들은 어떤 멋진 행동을 할까? 돈이 따르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서고생. 바빠 죽겠다와 잘 나가다 보니 바쁘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기. 멋지네요. 네, 이렇게 지금 아직 읽지 못한 부분이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벽이라 제가 좀 이제 졸린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네, 딱 한 부분만 더 읽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돈에게 늘 인사해야 돈이 나를 알아본다. 종종 친구들이 모이면 음식 가격 맞추기로 식사비 내기 게임을 하며 분위기를 띄울 때가 있습니다. 진 사람이 식사비를 전부 내야 하니 열기가 대단하지요. 늘 미소가 끊이지 않는 사이또 히토리 씨의 제자 노부 씨는 본인이 져서 돈을 내야 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이 말에 모두들 또 한 번 한바탕 복소가 터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돈을 낼 수 있다는 게 무척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에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낼 돈이 없으면 무전취식으로 잡혀갈 테니까요. 또 돈이 없으면 살 집도 빌릴 수 없으니 노숙을 해야 하고 옷도 살 수 없어 헐벗은 채로 살아야만 할 테지요. 그래서 저는 돈이 목숨처럼 소중합니다.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저를 살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돈을 낼 때는 돈님 감사합니다. 또 제게 돌아오세요. 하고 말하며 마치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떠나보냅니다. 지갑 속에 있을 때는 돈님 계속 여기 계세요. 하고 상냥하게 대하고요. 저에게는 마음 깊이 사랑하는 남성이 2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이토 히토리 씨, 두 번째는 교육가 후쿠자와 유키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만큼이나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님 고마워요. 마음 깊이 사랑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도 돈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원룸에서 아이들과 살 때, 그리고 돈이 없어서 슈퍼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했을 때,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했을 때, 그때는 정말 인생이 참 슬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긍정확언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고맙게도 돈이 나에게 와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너무 잘 벌리다 보니까 항상 내 목표가 300인데 200만 원을 찍고 이제 1매출 200 찍고 180 찍고 그런 날은 더 벌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됐네.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정말 200만 원을 매출 냈을 때도 너무 감사했고 150만 원 매출을 내도 너무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매출을 더 내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내지 못했을까라는 그 불평, 불만이 생긴 순간부터 정말 매출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때 정신을 또 차렸죠. 내 매장이 이렇게 힘든 적도 있었지. 지금 200만 원, 180만 원, 이 매출이 나에게 정말 감사한 거였구나. 내가 너무 많은 풍요 속에 살다 보니 이 감사함들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작은 매출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또 뚝 떨어져 보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 감사함을. 네. 그래서
우리 친구님들도 항상 물건을 지불할 때, 어떤 무언가 살 때, 살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갈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 것 같아요.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 돈에게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에 말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요즘 사실, 한 일주일? 이제 매출이 자꾸 떨어지는 그 추세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 돈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에, 내 마음 안의 가치들이 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이 표출되는 게 이 돈이라는 녀석인데, 이 돈이라는 분인데, 내 마음에 무언가가 지금 맞지 않는 걸까? 내 마음에 무언가가 어지러운 걸까? 내 마음에 무언가가 지금 이런 매출을 만들어내는 걸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 제가 감사함보다는 온갖 불평, 불만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속이 시끄럽고, 머릿속이 시끄럽고, 일도 되지 않고,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했죠.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방송을 하고, 그리고 감사함을 다시 찾으면 다시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나쁜 말 100번, 나쁜 말 한 번이 마이너스 100만 번이라잖아요. 이게 진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가끔 남편이랑 크게 싸움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금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려요. 근데 남편과 내가 사랑이 넘쳐날 때는 정말 금전적으로나 모든 것으로부터 풍요가 느껴지고 풍요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 그리고 이 마음 안에 사랑이 찰랑찰랑거리고 감사가 찰랑찰랑거릴 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끝이 없네요. 이거 딱 하나만, 이제 거의 다 누웠습니다, 지금. 네, 거의. 돈이 없어는 절대 금기요. 돈이 없어는 절대 금기요. 저는 어린 시절 도쿄의 변두리 구역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셨지요. 여동생까지 네 식구였는데 돈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말씀을 참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매일 어머니한테 이제 우리가 힘들었을 때 빌려주셨던 돈, 그리고 어머니의 적은 아주 작은 생활비 뭐 이렇게 해갖고 매일 10만 원씩을 드려요. 매일매일 10만 원을 드리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평생을 가난 속에 살아오신 분이라 그 결핍의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 기억을 지워드리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손녀들한테도 그러세요. 엄마 아빠 돈 없는데 왜 그래? 나 돈 없는데 왜 그래? 돈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 돈 없으니까 그러지 마. 엄마 아빠 돈 없으니까 그러지 마. 할머니 돈 없으니까 그러지 마.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엄마의 마음에는 그냥 늘 불안하고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만
언제 또 가난해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면 네, 잠재워질 수 있는 문제니까 더 노력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엄마의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나 싶을 만큼 외롭고 슬프며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 만큼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라는 말을 무척 싫어합니다. 돈이 없다며 지금의 신세를 한탄해봐야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돈이 없어라는 말을 달고 살면 불쌍한 사람이네. 가까이 가기는 힘들겠어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줍니다. 결국 자신에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결국 돈이 없어라는 말은 의욕이 없음을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돈이 없어는 나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매우 즐겁습니다. 돈이 없어라는 나쁜 말버릇 때문에 정말로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도 그런 것도 무섭지만 매력마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는 말아야겠죠. 근데 돈이 없어라는 말버릇은 절대 나오지 않게 봉인해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 난 돈 없어. 돈 없어 죽겠어. 막 그런 나쁜 말버릇, 그 말버릇 때문에 정말로 돈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뭐, 아,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하다가 돈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매력마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돈이 없어라는 말은 절대로 나오지 않게 봉인해 두자고요. 네, 입에 지퍼를 채우고 돈이 없어라는 말은 봉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부자가 되는 길은 계단으로 이어져 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내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지금 많은데 더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지금 이 ASMR 네, 자면서 듣는 ASMR 책 읽기를 하며 제가 잠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목표 지향적인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마음가짐 하나를 바꿔서 어떤 우주와의 교감 그리고 잊고 있던 감사, 배려, 칭찬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안에 다시 담으면서 그 풍요를 늘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도 아니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긴장하고 막 이렇게 막 적으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듣는 류의 책이라기보다는 편안하게 저처럼 이렇게 반은 누워서 물론 이 자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지 않은 자세예요, 책 읽을 때. 근데 저는 대부분 이렇게 읽어요. 편안한 쿠션에 기대고 따뜻한 이불 덮고 그리고 책장 넘기면서 책 보다가 잠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금 거의 비몽사몽이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 책 읽으면서 저도 많은 공부했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행복 언어를 더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행복 언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그래도 다음 기회에 제가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마구마구 일어나실 거예요. 안녕.